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기름에 튀겼을 때 이 변형이 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이 트랜스 지방이 이제 식물성 지방 같으면 불포화 지방인데 이것이 포화 지방으로 바뀌면서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마요네즈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카페인을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카페인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카페인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 카페인은 어떤 게 많죠? 대표적인 게 커피, 그 다음에 녹차, 이런 것들도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DHA 고혈압 식이요법인데, 이것은 이제 미국서 식품영양학회에서 만들어낸 그 고혈압 식이요법입니다. 여기에는 곡류,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 저지방입니다. 그리고 어류, 육류, 가금류, 견과류, 씨앗류, 유지류, 당류, 이런 것들을 일일 그 섭취해야 될 횟수와 일일 분량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고, 이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식이요법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곡류에는 주로 어떤 걸 먹어야 되냐면 통밀빵, 현미, 굵게 빻은 옥수수. 아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제된 것들은, 정제된 밀가루나 현미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이 높아서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심혈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것들은 혈당을 빨리 높여서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통밀빵, 현미, 이렇게 섬유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음식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 식이요법에 있어서 위와 식도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위, 식도, 역류성 질환이 있죠. 가슴이 타는 듯이 그렇게 쓰리고 아프거나, 이것이 위로 타고 위에 위산이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식도를 타고. 그래서 이제 심장 쪽 가슴 부분에서 그 타는 듯한 그러한 그 쓰라림을 느낀다든가, 이제 이 위산이 자꾸 입 안으로 넘어온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정상이 일시적으로 트림과 같이 위산이 넘어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것이 이제 병으로 갔을 경우에는 주요 원인이 하부 식도 가략근이 기능이 약화가 돼서 이제 위장에서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밸브 역할을 하는 그 괄약근이 있어요. 얘가 약해져 있으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로 이제 간에 문제가 있거나 횡격막이 딱딱하게 이제 굳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그리고 소화를 못 시키고 배설을 못해서 위 안에 내용물이 꽉 차 있거나 해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이 괄약근을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가스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식도가 감염이 됐을 경우에 위산이 역류해 가지고 식도 점막을 손상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가슴이 타는 듯한 그러한 그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이 처방으로는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식품을 금지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술, 초콜릿, 감귤류, 커피, 마늘, 자극성 있는 이런 음식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급성 위염, 이것은 폭음, 폭식, 과식, 알코올, 약제, 이것은 약을 의미합니다. 위장을 상하게 하는 약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이런 것들이 급성 위염을 일으키고, 이랬을 때 식이요법은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음식을 줄이거나 굶거나 물을 제한하고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그리고 자극적 음식을 제한해서 이제 소량씩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위염은 이제 무산성 위염이 있고 과산성 위염이 있어요. 무산성 위염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살균 작용이 불충분해서 위내 세균성 설사를 한다든가 식욕이
이제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유액 분비를 촉진하면서 소화가 잘 되고 자극적이지 않은 식사가 중요한데, 뭐 멸치국물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화제 및 우유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한다. 이것은 우유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유산과는 상관이 없는 염증, 즉 이제 뭐 퇴행성, 그리고 이제 위내 세균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유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발생이 되는 것인데, 우유액 분비를 촉진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유산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그것은 전분, 감자, 두부를 소량씩 자주 하루에 5번 내지 6번 정도 먹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산이 분비되는 것들을 이제 촉진하지 않도록 자극을 주지 않는 음식으로 전환을 하라는 거죠. 이제 이 식이요법과 아주 중요한 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고혈압이고 하나는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췌장이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이제 부족하거나, 그리고 또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고, 이제 그리고 부족한 경우도 물론 췌장에서 이 인슐린이 부족할 경우에도 이제 혈당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슐린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 인슐린은 우리 혈관 내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줘서 세포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 내로 이 포도당이 들어가게 하는 이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세포 내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포도당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기능이 떨어지면 포도당이 그대로 혈관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간에서 이제 협정이 돼서 글리코겐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저장을 하고 근육에 저장이 되고, 이제 그래도 이제 남으면 지방으로 가서 기름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중성지방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당뇨병은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생산하는 능력이 아예 적은 거예요. 다뇨, 다갈, 다식, 소변을 많이 보고 갈증을 많이 느끼고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러면서도 체중은 떨어지죠. 왜? 에너지가 그냥 포도당이 혈관으로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배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케토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면 지방을 쓰게 되는데, 이때 케톤증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간에서 케톤을 만들어서 이걸 갖고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 케톤체가 너무 많아지면 이 케토시스라고 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뭐 열이 오른다든가 어지럽다든가 가슴이 둥거린다든가. 그 다음에 2형 당뇨병은 비만이나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근육이나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둔화돼 갖고 당대사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세포에다가 그 인슐린이 포도당을 집어 넣어주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성은 임신 중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보다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지방 대사가 항진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태아에 이제 포도당을 공급하는 것이 증가가 돼서, 이럴 경우엔 뭐 체구가 커진다든가 이러한 거, 선천성 기형, 호흡곤란, 태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심한 저혈당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뇨병에 관한 식이요법은 이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자는 키 곱하기 키의 자승입니다. 이렇게 해서 21 곱하면 표준 체중이 나오는 거고, 여자는 21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 1m 68짜리 키를 갖고 있는 여자가 있을 경우에 키 곱하기 키는 1.68 곱하기 1.68이죠. 여기다 21을 곱해서 59.277kg이 이 여자분한테는 적절한 체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필요열량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루 필요열량은 표준 체중 곱하기 25에서 30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활동량을 얘기합니다. 활동을 적게 하면 25,
활동을